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셨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 재작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도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이었고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기준 중위소득 75%가 기준이에요. 이 밖에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성인 심리 지원 서비스 등 여러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죠.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다른데요.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이 기준이 1인 가구 97만 원, 2인 가구 163만 원, 3인 가구 209만 원, 4인 가구 256만 원, 5인 가구 301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생계급여, 40% 이하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드리는 것처럼 지원을 더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만 이런 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9%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주거급여 대상이 안 되고 초, 중, 고등학생 가구원이 없다면 교육급여 대상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서 생활이 많이 어려운데도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정부는 이런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부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수급자인 분이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기도 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분이 차상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차상위 계층은 종류가 5가지예요. 먼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사업, 차상위 한부모 가족제도,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이렇게 해요. 제가 아까 차상위 계층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이라고 했는데요. 기초수급자인 분이라도 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정부는 주거급여를 받는 분을 기초수급자라고 하는데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 중에서 차봉경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거든요. 정부가 차상위 계층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이라고 하니까 수급비 받으면 무조건 차상위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인 분들은 차상위 대상이 돼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 제가 아까 차상위 계층을 기준 중에서도 50% 이하인 분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이라고 했는데요. 50% 넘는 분들도 차상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기준 중에서도 50%가 아닌 52%가 기준이거든요. 또 한부모 가족 증명서와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급여는 기준 중에서도 60%, 청소년 한부모 가족 증명서는 72%가 기준이고요. 정부가 한부모 가족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차상위는 기준 중위소득 50%가 기준이라고 하니까 자신은 해당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각 차상위 제도들을 자세히 보면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차봉경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상위 각 제도마다 재산 공제 금액도 다르고 부양의자 기준도 다르고 별도 가구 인정 여부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차봉경은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공제되는데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은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까지 공제돼요. 또 차봉경은 부양의자를 보지만 차상위 장애수당은 부양의자를 안 봐요. 이렇게 같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도 기준이 각기 다 다르니까 차상위 계층 하면 기초수급자처럼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상위 계층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좀 더 많은 계층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각 차상위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상위 계층은 종류가 이렇게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제도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차상위 뒤에 다른 무언가가 더 써 있는데요. 바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예요. 그래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라고 한다면 의료비를 많이 감면받을 수 있고요. 차상위 계층이면서 희귀난치 질환자나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처럼 병원비 본인 부담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만 18세 미만인 분도 대상이고요. 차상위 장애인 제도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으로 나뉘는데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차상위 자활사업은 차상위이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이고 차상위 한부모 가족 제도는 차상위이면서 한부모 가족이나 조성가족인 경우가 대상이에요.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은 차상위이긴 한데 위의 대상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희귀난치 질환자나 중증 질환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이 아니어도 대상이 돼요. 대신 이 경우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혹은 다른 차상위 계층 제도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병원비 감면이 된다거나 매달 일정 금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차본경의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는 입원 외래의 경우 본인 부담금 요양급여 비용이 면제되고요.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인 분들은 요양급여 비용의 14%만 부담하면 돼요. 그래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죠. 또 중증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차상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로 30만 7,500원, 부가급여로 7만원 해서 총 37만 7,500원 받을 수 있고요. 경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차상위 장애수당은 매월 4만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은 아동이 중증 장애인일 경우 17만원, 경증 장애인일 경우 11만원을 받아요. 차상위 자활사업은 근무 유형마다 다른데요. 한 달 표준 소득액이 시장 진입형 142만원, 사회서비스형은 123만원, 근로유주형은 67만원가량 받아요. 근무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린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영상 참고해보세요. 그 다음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는 아동 양육비로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20만원 받을 수 있고요. 조선과정이거나 부모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5만원에서 10만원가량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아동 양육비가 있으니까 확인해주세요. 제가 이제까지 차본경,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사업, 차상위 한부모 가족 제도를 말씀드렸어요. 이 4개의 제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비 감면이 된다거나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는데 마지막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정부는 차상위에게 여러 서비스에 대해 감면해주기도 하는데요.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대상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쌀 10kg를 1,900원에 살 수 있다거나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거나 도시가스 요금 할인, 국가장학금 신청, 문화누리 카드 지급, 임대주택 지원까지 차상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차상위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차상위 계층을 기준 중에서도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은 차상위 신청해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와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무라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